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루 만에 좀 얼굴 낯빛이 변했죠. 어저께 4,200을 과감하게 공격적이게 돌파를 했다가 오늘은 어저께 상승한 거를 바로 되감기 하는 그런 시장이 왔는데, 아마도 우리 지금 저희 유튜브 시청자님들이나 개인 투자자님들은 오늘 시장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는 하락 종목 수가 1600개예요. 오늘은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적고 어저께보다 적고, 거기다가 코스피는 2%가량 떨어진 대신 코스닥은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님들이 물론 코스피도 많이 하시지만 코스닥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올라가줘서 오랜만에 좀 숨 좀 쉬겠다 라고 생각을 들었던 그런 좀 하루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요즘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핵심적인 키워드를 전달을 시켜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요상이 가만히 이 키워드를 제가 너무 이렇게 주식에 소외되신 분들 위주로만 키워드를 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포포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이 고점인가? 이제 오늘 흔들리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5% 가까이 떨어지니까 야, 이게 이제 고점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제가 비중 조절해서 현금 30%를 갖고 있을지언정,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주식을 다 팔고 100% 현금으로 바꿔놓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수비적이게 그리고 보수적이게 시장을 11월 달에는 가야 된다라고 예측을 드렸죠. 10월 마지막 주에. 근데 그거를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럼 멘토님 주식을 다 팔고 잠깐 떨어져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반도체 쪽에서 눈 감고 골라도 아무 종목이나 올랐다면,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났거나 2차전지 수익이 났거나 어느 곳에나 수익이 난 그런 수익금을 30%는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70%는 떨어지더라도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예지력, 나의 지력 이런 게 아니라 지구력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방송을 보다가 그래 이 단어가 좋겠다 딱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팔랑기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 11만원 깨졌네요. 고점이 왔네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11만원 깨졌네요. 하이닉스 60만원 깨졌네요. 고점이 왔네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런 거에 현혹돼서 팔면은 다시는 가격 안 옵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직도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다만 강세장 중간에 오늘 같은 조정은 일주일, 2주일, 한 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갈 때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뉴스가 일단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어요. 대만의 경제 성장률, 맞춤법 틀렸네요.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7.6% 성장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왜 갑자기 대만 얘기를 가져오냐? 국내 증시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만이 어떤 나라죠?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 구조를 잘 몰라요. 대만은요, 100%는 아니지만 90% 반도체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물론 시가총액의 한 25% 차지를 하지만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뭐죠? 제약바이오. 기술력 좋잖아요. 기술 수출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차전지. 전기차가 바깥에서 돌아다닐 때 어느덧 우리는 배터리를 잘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또 뭐가 있죠? 원전. 이런 것들 또 올라와 주죠. 거기다 또 뭐가 있죠? 또 잊을만 하니까 조선, 방산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못하는 업종이 없는 나라예요, 생각보다. 그 중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근데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7.6% 성장했다는 건 지금 글로벌 전체 분위기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떨어진다고 해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런 거를 여러분들 핵심적이게 탁탁 들어오셔야 돼요. 아, 대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대만은 반도체의 나라? 반도체만 팔아서 TSMC만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7.6%나 일궈냈어? 우리나라 개인당 1인당 GDP까지 역전됐거든요. 그만큼 현재 글로벌의 전체적인 시장을 돌려주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중심에는 대만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분명히 있다. 네, 아직 저는 다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생방송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시정연설은 뭐 크게 우리 증시에는 큰 뭐 영향은 없어서 생방송 보지 않았고, 요약된 것만 이렇게 모디파이만 해서 봤는데 AI만 28회 강조를 하셨다 그러네요. 그럼 힌트 나왔죠. 자, 반도체는 글로벌을 돌려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AI를 강조하는구나. AI를 강조하면 어저께 제가 공식 알려드렸죠. GPU 26만 장이 들어와서 그게 박물관에 설치되고 야, GPU가 이렇게 생겼네? 보는 게 아니라 그 GPU를 꼽을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마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가 필요하고, 그 변압기에서 전기를 옮겨 담을 수 있는 전선 HVDC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은 원전, 태양광, 풍력, SOFC라는 고체, 산화, 연료, 전지까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설명드렸죠. 코스피는 약세고 코스닥 강세다 라고 나오니까 이제는 신문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 코스피는 좀 쉬어줄 때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으로 다 몰아가가지고 거기서 사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을 왜 짓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의 상승률을 못 따라간 건 맞거든요. 따라가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냐?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오늘 코스닥이 움직인 이유가 뭐냐? 제약바이오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왜 움직였냐? 어저께 바로 주식 레벨에서 찝어드렸죠. 제약바이오야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집중하자 했는데 어저께 제약바이오 중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뭐라 그랬나요? ADC, 항체 접합물.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대장주가 뭐라 그랬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거 보자. 시가총액 크고 기술력 있는 애들, 기술을 실질적으로 수출한 애들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서울경제 아침에 말씀드린 거 비만약에서 뭐 봐야 되냐? 장기지속형, 경구용, 근손실 요렇게 3개.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임상을 통과한다 뭐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기술 수출 플랫폼 기업하고 비만 치료제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의 키포인트. 그래서 뭐 코스피는 약세인데 코스닥 강세다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냥 섹터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계속 찝찝한 게 오늘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거의 4조가량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시간이 3시 10분 정도 되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최후의 순간까지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어저께도 제가 외국인들 선물은 좀 매수하네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매도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방송을 보시더라도 한 번 정도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아마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물 쪽에서는 2조 2천억, 선물 쪽에서도 2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다 받아낸 게 개인입니다. 개인의 85조 얘기했죠. 투자 예탁금이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외국인들이 당분간 팔더라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개인들이 끌어올린 시장은 개인과 무조건 반대로 가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들이 끌어올린 시장은 어느 정도의 과열과 거품은 맞으니까 계속해서 수비적이게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비가 필요해 지금. 아시겠죠?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 말씀드리고 수비가 필요한 거 플러스 지구력이 필요하다. 수익난 종목 그렇게 뭐 섣불리 팔지 말자. 비중을 줄이는 건 괜찮지만 섣불리 100% 파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좀 부정적이게 다가오면서 아마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저께도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만 좀 좋았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 좀 오버됐네요. 자,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3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지속형, 경구용, 그 다음에 근손실까지 보시면 되고
정유주가 또 오랜만에 날아가네요. 뭐 대한유화, S51, 뭐 결국엔 석유화학 쪽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아마 에이펙이 아니고 오펙, 오펙 회의에서 증산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유가 너무 증산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증산을 좀 감소하면 유가가 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고 줄기세포 테마가 좀 올라가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HLB, 뭐 네이처셀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바로 제가 제약바이오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임상이 성공이 되는지, 뭐 FDA 승인이 되는지 그 문턱에 있어서 이 종목들을 투자라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 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정말 대표이사님이랑 친해가지고 민멘토 이번에는 FDA 무조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 이런 기업들을 투자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홀짝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줄기세포 테마는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요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삼성 SDI가 또 이렇게 떠주네요. ESS 납품을 해주면 테슬라에 납품을 해주면 이번 ESS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ESS를 추가적으로 납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SDI는 지금.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삼성과 테슬라의 관계는요 지금 호영호제 관계예요. 왜냐? 테슬라의 백오픈 부분, 파운드리 부분을 삼성전자가 풀어주죠. 거기다가 테슬라가 뭐가 있죠? 메가팩이라는 에너지 저장장치 쪽이 있죠.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 삼성은 뭐가 있죠? SDI라는 배터리 만들어주는 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되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에는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 가장 빠른 회사 삼성 SDI. 그러면 이번에 테슬라의 10GWh의 에너지 장치를 납품한다라는 건 결국엔 길게 보면 뭐 테슬라 차량에 배터리 셀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옵티머스 로봇의 전고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이게 봅니다. 그래서 2000년 SDI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서야 제가 좀 얼굴이 좀 펴요. 자, 약세업종 조선이 좀 떨어집니다. 저는 뭐 순환매로 보여져요. 순환매로 보여지고 조선이 만약에 깊게 조정이 나온다,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는 어저께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렸죠.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어저께 방송 보셔도 되고 제가 오늘 스타포인트에서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자동차는 이제 뭘 봐야 된다? 관세가 아니라 피지컬 AI 쪽. 그럼 전 자동차가 지금 약세업종에서 가장 눈에 보이고 영상미디어가 뭐 한중 간의 관계가 풀린다고 하면서 어저께도 뭐 음봉 맞고 떨어졌어요. 오전보다 떨어졌고 오늘도 썩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시장에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선 관심이 없는 섹터다. 그래서 패스. 증권이 오늘 또 눌려줍니다. 아마도 지수가 빠지면 증권주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올해 증권주들의 실적도 눈이 부시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약세업종 중에서는 조선 더 눌려주면 보자. 자동차 1등. 저는 피지컬 AI 쪽을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요. 영상미디어 패스, 증권 역시나 관심 종목 가져가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좀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4천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4천을 깬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깨서 조정이 나올 때 좀 시원하게 밑으로 조정 받아주는 것도 저는 더 먼 길을 가기 위한 약간의 조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선 끝까지 버티고 이악 물고 버티는 지구력이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손해가 나던 아니면 계좌가 수익이 난 계좌를 매도를 하고 싶던 뭐든지 참아야 이기는 시장이다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